충격, 손흥민. 끝내 토트넘 떠난다. 다음 시즌 끝나면 자유계약 신분, 영매체. 토트넘이 손흥민을 최대 2026년 6월까지만 쓰고 결별할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손흥민이 이대로 토트넘을 떠나는 걸까? 현 계약서에 첨부된 1년 연장 옵션까지는 토트넘이 행사하지만 이후엔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로 공격진을 꾸릴 것이란 소식이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가 이를 전했다. 매체는 12일 한국 시각 이변이 없다면 손흥민은 다음 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 신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가 말하는 다음 시즌은 2025에서 2026 시즌을 가리킨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지난 2021년 4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양측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1년 더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이를 행사할 태세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 2026년 6월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손흥민 계약 논쟁은 지난 4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보도로 다시 점화됐다. 신문은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조만간 발동할 예정이라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단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 옵션이 토트넘 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활성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옵션 발동에 동의하고 있다. 면서 옵션이 행사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이상을 함께하게 된다. 손흥민 영입은 토트넘 이적 시장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393억 원, 위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차례 더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5년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엔 연봉 180억 원, 추정의 4년짜리 새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런데 현 계약서에 나타난 손흥민 만료일이 토트넘 위지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이 아닌 2026년 6월 30일인 것으로 지난해 드러났다. 영국 언론은 지난 6월부터 토트넘이 재계약보다는 1년 연장 옵션 활성화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1992년생 손흥민이 32살이다 보니 토트넘이 단연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보다는 그를 1년 더 지켜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관건은 1년 옵션 행사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한 뒤 토트넘이 손흥민과 단연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느냐인데 이미 지난 6일 TBR 풋볼 손흥민과 토트넘의 인연은 2026년 6월로 끝난다고 모빠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매체는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측의 한국 윙어와의 잠재적인 신규 계약에 대한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토트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의 캠프는 재계약 협상을 잘하고 있다가 이 같은 구단 결정에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옵션을 활성화하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아울러 토트넘의 이런 통보에 손흥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도 흥미롭다. 손흥민은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 행사. 손흥민과 아예 단연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토트넘은 일단 지금 연봉으로 손흥민을 1년 더 쓸 태세다. 아울러 재계약 불가로 가닥 잡은 모양새라는 게 TBR 풋볼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토크스포츠도 12일 TBR 풋볼의 보도를 재확인했다. 손흥민 입장에선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차라리 내년 6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 자유계약 신분으로 새 구단을 물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내년 6월 33살이 되는 선수에게 누가 제안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최근엔 선수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 나이 든 선수들이 좋은 제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면
손흥민은 내년에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지불하려는 구단이 없다면 토트넘에서 1년 더 뛰고 2026년 6월 자유계약 신분으로 나온다. 물론 손흥민의 2026년 6월 방출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고선을 긋는 이도 있다. 풋볼 인사이더에 기고하며 토트넘 사정에 밝은 폴 오키프는 자신의 SNS에 이번 TBR 풋볼 방출 보도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 출처가 베일리잖아. 제발 좀 이라며 논평 자체를 거부했다. TBR 풋볼에 이번 손흥민 기사를 낸 이가 그레이엄 베일리라는 기자인데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방출 보도로 손흥민 거취에 대한 관심이 한국은 물론 영국 등 유럽까지 크게 확산된 가운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게 됐다. 내년 여름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이 나타나 해당 구단이 토트넘에 돈을 주고 손흥민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제외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알-이티하드 등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지난해 여름 토트넘의 이적료 최대 900억 원, 손흥민의 4년 연봉 최대 2,400억 원을 제시하며 유혹한 적이 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 는 말을 하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으나 토트넘은 이 액수에 손흥민 팔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반대로 손흥민이 사우디에 가지 않아도 100에서 20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토트넘에 내고 그를 영입하는 유럽 빅리그 구단이 있을 거란 전망도 있다. 2. 손흥민 통산 50호 골, 쿠웨이트 꺾고 4연승.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대1로 꺾고 4연승으로 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A매치 통산 50호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공격을 이끈 대표팀은 쿠웨이트 원정에서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 측면에서 긴 크로스를 올리자 장신 공격수 오세훈이 펄쩍 뛰어올라 헤더 선제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오세훈은 지난달 이라크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2경기 연속골에 감격을 누렸습니다. 황인범과 이재성 손흥민이 물 흐르는 듯한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허물었고 손흥민이 문전으로 파고들다 상대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통산 130번째 경기에서 50호 골을 터뜨리며 한국 선수 최다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2골차 리드를 아는 대표팀은 후반 15분 상대의 예리한 발리슛 한 방을 얻어맞고 실점했지만 실점 직후 손흥민 대신 배준호를 투입해 분위기를 바꿨고 이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황인범의 예리한 침투 패스를 받은 배준호가 침착하게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러 쐐기를 박았습니다. 4연승을 달린 대표팀은 B조 선두를 굳건히 지키며 본선행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대표팀은 훈련장 환경이 좋은 쿠웨이트에 남아 조직력을 더 다진 뒤 오는 일요일 팔레스타인전이 열리는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3. 52만 수험생 잊지 않은 소니 손흥민,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에이스 소니 손흥민, 그의 인터뷰 역시 에이스다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4일 한국 시간 쿠웨이트 자베르 아라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5차전에서 3에서 1로 승리했다. 대한민국은 오세훈의 선제골, 그리고 손흥민의 페널티킥 결승골, 이후 배준호의 쐐기골을 더하며 3차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결승골 주인공 손흥민에게도 특별한 하루였다. 그는 A매치 50호 골을 신고 황새 황선홍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공동 2위로 올라선 손흥민은 1위에 올라있는 차범근 58골과 8골 차이다. 손흥민은 경기 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승리하는 건 항상 기쁜 일이다. 모든 선수가 고생해서 얻은 승리다. 많은 분이 쿠웨이트전은 쉬운 경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노력해서 얻어낸 승리였다. 기쁘다. 고 이야기했다. A매치 50호 골에 대해선 많은 골을 넣은 것, 그리고 그만큼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모든 동료, 코칭 스태프 등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50번째 골을 많은 사람과 함께해 영광스럽다. 그러나 승리가 가장 중요했다. 고 말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갓 회복한 손흥민. 그는 쿠웨이트전에서 선발 출전, 총 64분을 소화했다. 2에서 1로 쫓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벤치는 손흥민의 조기 교체를 결정했다.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듯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과 대표팀 등 모든 곳에서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지금 몸 상태는 너무 좋다. 정사 컨디션을 회복했다. 다음 경기에는 100% 정상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싶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일 팔레스타인전을 치른다. 현재 4승 1무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잡아낸다면 북중미 월드컵 진출은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팔레스타인은 대한민국이 아직 꺾지 못한 상대. 그렇기에 의미가 큰 매치다. 손흥민은 시작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컸을 것이다. 좋은 컨디션, 좋은 환경으로 다음 경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잘 준비해서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다. 고 말했다. 끝으로 손흥민은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몇 센스 있는 마무리를 보였다. 4. 은사 따라왔는데 제대로 망했다. 이리지 1호 ASMF. 에릭센 대체자로 낙점.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13일 한국 시간 마레스카 감독을 따라 첼시로 이적한 듀스버리홀은 흥미로운 영입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미 첼시를 떠나도 된다는 수락이 나왔을 수 있다. 라며 이에 맨유가 경계태세를 갖췄다. 듀스버리홀이 올드 트래퍼드에서 커리어를 되살릴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 EFL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듀스버리홀이 첼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스터시티에서 성장한 그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44경기에서 12골과 15도움을 쌓으며 재능을 드러냈다. 마레스카 감독 밑에서 잠재력이 터지며 많은 구단으로부터 구애를 받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됐다.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로 팀을 옮기자 듀스버리홀도 함께 런던 땅을 밟았다. 듀스버리홀은 지난 7월 3천만 파운드, 약 536억 원, 이적료를 기록한 채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그런데 첼시에는 모이세스 카이세도 23, 로메오 라비아 20, 엔조 페르난데스 23 등 쟁쟁한 미드필더가 많아 듀스버리홀이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듀스버리홀은 새 시즌 개막 후 리그에서는 3경기 동안 44분을 뛰는데 그쳤다. 비중이 떨어지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에서만 자주 모습을 비쳤다. 듀스버리홀을 주요 선수로 분류하지 않은 마레스카 감독은 영입 반년도 되지 않아 그의 이적을 막지 가능성이 상당하다. 듀스버리홀이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관심을 드러낸 건 맨유였다. 후뱅 아모링, 39 포르투갈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맨유는 중원에 활력을 넣어줄 선수를 찾고 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32, 이 노쇠화한 가운데 듀스버리홀이 대체자로 떠올랐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아모린 감독은 중원을 강화하고 싶어한다. 노령인 에릭센은 이제 핵심 선수로 뛰기 어려울 전망이다. 라며 듀스버리홀은 첼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레스터시티에서 인상을 남겼기에 B클럽에서 성공할 기량을 갖췄을 수 있다. 레스터시티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재능을 보였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캐슬 역시 듀스버리홀 영입을 주목하고 있다. 임대 영입을 시도한다면 그를 품을 가능성이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